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1987년 6월 한국수자원공사가 6년 반에 걸친 공사 끝에 만든 인공호수 시화호. 간척지에 조성될 농지나 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계획된 본래의 목적과 달리 공장 오폐수 및 생활하수 유입으로 수질이 급격히 악화돼서 죽음의 호수로까지 불리게 됐는데요. 완공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시화호의 상황과 또 앞으로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처장 나와 계십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죽음의 호수로 알려진 시화호 방조제로 막힌 지 이제 20년이 되는 해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1987년부터 이제 방조제 사업을 시작해서 한 7년여에 걸쳐서 1994년에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되면서 네. 이제 완전히 막힌. 그래서 애초 당시에는 이제 이 물을 담아서 이제 농업용수로 공급하겠다. 이제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이걸 민물로 만들어서 농업용수로 이제 활용해서 이쪽에 그 농지 조성 그리고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했던 건데 네. 지금은 이제 죽음의 호수로 알려졌던 시아호가 이제 일부 해수 유통이 되고 또 조력 발전소를 세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리고 나름 이제 인간의 간섭이라든지 접근이 많이 그 줄어들고 하면서 철새들도 많이 날라들고 또 갈대 군락지도 아주 그 웅장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발달되는 나름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네. 여전히 끊임없이 뭐 농공단지라든지 택지 개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항만 시설 이런 개발 사업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시화호가 갖고 있는 환경 용량을 훨씬 웃도는 이런 각종 오염 또 환경 용량을 뛰어넘는 개발 압력들이 계속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죽음의 호수로 알려지긴 했지만 지금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는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시화호 방제 공사에서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조력 발전소에 이르기까지 좀 20년의 과정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 전부터도 좀 거슬러 가야 좀 배경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1970년대에 우리나라 이제 땅덩어리가 이제 작다 보니까 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간척 사업을 많이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네. 땅을 넓힌다. 그래서 방조제를 막고 간척을 하고 그 갯벌을 매립해서 땅의 넓이를 넓히는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지로 이 시화 지역 여기가 이제 경기만 지역이고 네. 그나마도 경기만 지역 내에서도 대부분은 많이 간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서해안, 남해안 갯벌이 많이 간척이 이루어지고 매립이 돼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남아있던 갯벌이 아주 잘 발달된 곳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나마 다른 지역이 개발되고 간척되니까 이제 철새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쪽으로 이제 피신하고 안식처의 기능을 해왔던 곳이죠. 그 나름대로 이제 마지막 남은 경기만 지역 내에서도 보루와 같은 곳이었는데 네. 그런 이제 사업 대상지로 이제 인식되어 오다가 이곳에 이제 해양 담수를 통해서 농경지 조성을 크게 대규모로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또 경제적 측면이나 산업 측면에서의 배경으로는 또 6, 70년대 우리나라 왜 중동을 중심으로 한 해외 산업, 해외 건설 산업이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또 그 퇴각이 되고 그 사양 시기를 겪게 되죠. 그러면서 수천억에 달하는 건설 장비들을 활용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국내에 도입해서 국내의 각종 토목 사업에 활용해야겠다 하면서 시화호 간척 사업과 시화호 내의 그 갯벌 매립 그걸 통한 이제 여러 가지 그 개발 사업들이 구상이 되면서 진행이 돼 왔고 이것이 이제 방조제가 94년에 막힌 다음에 불과 뭐 1, 2년 안에 급격하게 검은 호수로 네. 왜 그러냐면 바닷물은 막혀서 해수 유통은 안 되고 있죠. 그 오염된 물을 바다로 흘러들게 하거나 서로 유통이 돼서 그 희석이 되고 정화되는 이런 기능을 가졌을 텐데 그러나 여전히 인구는 이 시화 지역의 인구는 늘고 공업이라든지 뭐 산업단지들이 늘면서 공장 수는 늘고 그래서 오염원은 계속 또 들어오고 그러면서 완전히 물이 썩게 되죠. 그러면서 또 1년 만에 그 해수를 이제 방류하는 방조제를 트게 됩니다. 그렇게 오다가 이제 점점 개선은 되어 오고 여기 이왕 방조제 건설돼 있으니까 조력 발전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네. 그 시화호 안쪽에 이제 뭐
택지 개발이나 농공단지, 첨단 산업단지 등등의 사업들은 계속 또 추진되고 있어서 좀 우려를 낳고 있죠. 네. 그래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게 이 조력발전소 설치하면서 일부이긴 하지만 이 수질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시화호의 조력발전은 어떤 상태인가요? 한 인구 50만 정도가 이제 밤낮으로 쓸 수 있을 만큼의 전기를 연간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 수치로는 이제 552 기가와트 정도, 네. 엄청난 양이죠. 국내 최대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 수력 터빈이 밀물 썰물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데 특히 이제 썰물을 이용해서 그 발전을 하는 창조식 발전이라고 하는데 10기의 그 수문에 의한 그 터빈이 그 발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그 애초에 시아오가 이제 상류나 이제 그 주변에서 많은 오염원들이 들어오고 퇴적이 돼서 이 그 갯벌이라든지 바닥에 오염된 퇴적물, 특히 중금속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들어있겠죠. 그 이런 것을 준설, 일종의 걷어내고 사실은 이제 갑작스럽게 바닷물을 유입시키는 장치 아닙니까? 조력발전이라는 게.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준설을 안 한 거예요. 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들어오는 바닷물에 의해서 이 퇴적물이 뒤집히면서 수십만 마리의 숭어떼가 떼죽음을 당한다거나 여러 물고기가 또 떼죽음을 당한 바가 있고 또 갑작스럽게 나름대로 민물 농도가 이제 바다가 막혀서 민물 농도가 높았던 시화호가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서 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물고기가 죽고 이런 이제 그 여전히 이제 그 조력 발전을 통해서 일부 해수 유통을 하고 수질은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질 문제는 심각하게 남아 있고 그 더 중요한 건 그 개발 계획들이 여전히 그 시화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환경 용량 이상으로 되고 있어서 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조금 전 시화호 개발 사업이 지나치게 좀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쯤에서 이제 시화호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좀 꾀하는 그런 정책이 좀 시행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이제 환경을 팔아서 사실 이쪽이 상당히 자연 경관이라든지 바다 쪽에 그 인접해 있으면서 상당히 그 사람들이 살기에도 좋은 곳인데요. 근데 이제 시화공단을 그 비롯해서 사실 오염 배출 공장들을 이곳에 다 이주시키다시피 그 해왔고 한데 여기 기본적으로 생태 복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철새들이 날라들고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한 그 수질과 그런 경관 생태 환경을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이쪽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브레이크 없는 그 개발 그 가속도가 계속 그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개발 압력을 이제 받고 개발 계획이 있는 것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생태 보전형으로 만들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정말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그래서 민과 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시화호의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새롭게 좀 모색해 하는 것이 가령 예를 들면 갯벌 자체가 이 시화 방조제 다리를 이용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수입보다 훨씬 높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죽은 갯벌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그 모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시화호에 대해서도 좀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이 최대 핵심 과제인 것 같네요. 네, 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화호는 최근 해양 레저 관광객이 늘어나서 해양 오염 방지, 어업 실태 확인, 해양 시설 안전 관리 등 치안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처럼 시화호의 20년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을 일삼아서 모든 국민이 후손과 함께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터전을 일궈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